자, 행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구 파트너 수인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공모주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4월 공모주 청약 일정과 또 기업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건데요. 자, 공모주 하면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 염정 팀장님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계셨죠? 네, 저는 잘 있었는데 어떻게 잘 계셨나요? 네, 저도 3월 바쁘게 지나갔고요. 네. 오늘 의상 너무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배경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네. 계속 지금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4월 공모주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건데요. 네. 일단은 좀 청약 일정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4월 공모주 일정, 오늘 이제 공모주 일정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여러 종목 중에 항상 몇 종목을 좀 추려서 말씀드리곤 했는데 오늘 실제적으로 4월에 청약 예정인 종목은 단 한 종목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다 스펙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청약 가능한 종목과 함께 스펙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스펙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인가라는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 되게 유익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스펙주를 좀 알아보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좀 볼만한 기업이 있어요. 네. 딱 유일한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은 바로 하실 거고요. 4월 19일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4월엔 일단은 일정 자체가 많이 없는 게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책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상장에 대한 부분을 좀 딜레이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흐름을 좀 보고 좀 증시가 좀 다시 좋을 때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최근 한 1, 2년 중에서 가장 저조한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스펙주도 있고요.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4x4라는 이름 특이하죠. 네. 4x4. 네, 4x4라는 기업이고요. 영상 콘텐츠 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 20일 4월 넷째 주에 해당이 되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뭐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바로 직전 주에 아니면 한 하루 이틀 전에 공모가 확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관 예측 수요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그때 당시에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공모가가 11,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선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x4는 이제 VR 기술을 가지고 뭐 광고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홈쇼핑에 대한 부분을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형적인 뭐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x4에는 또 JYP가 또 50억을 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예, 이런 또 엔터 쪽과 함께 또 메타버스 관련주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흐름이 살짝 좀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볼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4x4 뭐 새로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영상 콘텐츠 관련주의 등장은 참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x4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뭐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2020년도부터는 콘텐츠 문제 한마디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올해부터 뭐 운영자금이라든지 타법인 취득 같은 부분을 통해서 유통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뭐 VR 기술 관련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상장을 통해서의 자금 조달 역시도 이제 운영자금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 법인 증권에 대한 취득을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사업의 성장성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우리가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 좀 노이즈가 좀 많았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가 3월에 상장을 성공적으로 해서 사실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올랐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특수관계인의 또 이제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요.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제 실적이 또 기반이 돼야 되는 종목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몇몇 종목들은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4x4 같은 경우에 매출을 좀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한 80% 가까운 성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면에서도 한마디로 지금 흑자가 나는 이런 영상기술,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기에는 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보게 되면은 이제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실적이 영업이익 단에서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약간 40억 원 정도 된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 면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작년에 네. 이런 컨텐츠 기획 이쪽 관련해서 뭐 덱스터라든지 뮤직 스튜디오 맞습니다. 이런 데 네. 엄청 갔잖아요. 네, 엄청 가고 지금 한동안 지금 조정이 좀 잘 끝나지 않고 반등의 기회를 좀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자이언트 스텝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투심이 좀 약화된 상태이긴 한데요. 또 이렇게 또 좋은 기업이 또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섹터의 상승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아무리 뭐 기업이 좋고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뭐 한 15일, 20여일 한 2, 3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련 뉴스를 잘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대표님이 아마 체크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번만 언급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번 달에도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는데 네. 이번 달에도 좀 내주시네요. 네. 아니면 제가 댓글에도 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관 수요 예측 중요한 거 이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기관 수요 예측까지 좀 확인하셔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작년에 네. 진짜 꿈만 먹고 자랐었는데 올해부터는 맞습니다. 실적을 먹고 또 자라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4x4는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스펙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은데요. 네. 스펙주 사실 저도 엄청 많이 생소하거든요. 네. 일단은 일정에서 다시 스펙주로 돌아가면은 이제 4월 둘째 주, 4월 11일부터 해서 미래에셋 스펙, 뭐 신한 스펙 9호, 뭐 신영 스펙 7호, 상상인 스펙 3호, 뭐 이렇게 해서 종목명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스펙주고요. 그 앞에 종목명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이름 미래에셋에서 하는 스펙이다. 여기 뭐 상상인 증권이라고 좀 중소형 증권사가 있는데 상상인 스펙 3호 이런 식으로 종목명으로 보면은 사실은 증권사만 알 수 있지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요. 공모가도 2,000원으로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스펙주에 청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스펙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스펙이라는 것은 일단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고요. 비상장, 일단 스펙으로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시켜 놓고 나서 이 회사가 비상장 기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M&A를 통해서 우회 상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이름 없이 상장을 하는 거죠. 이름 없이 스펙으로 스펙 몇 호다라고 상장을 해 놓고 나서 만약에 인수합병이 되면 그 해당 기업으로 이렇게 종목명이 바뀌면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뭔지도 모르는데 어디에 투자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청약을 하냐.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부분이 뭐 묻지마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좀 불리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스펙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스펙이 상장한 종목이 한 226개 종목이 스펙 상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는 한 120여 개 정도가 이제 비상장 기업을 만나서 이렇게 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명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7개가 상장 폐지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스펙이란 이름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중에도 갑자기 스펙주가 급등을 했다라는 이름을 보면은 스펙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를 달아주지 못해요. 그만큼 사실은 변동성도 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내부적인 부분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물론 M&A 이슈 같은 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요. 이 스펙이 이제 합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회 상장의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스펙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펙이 합병한 성공한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료 사료
자동차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크잖아요. 네. 예, 누보라는 종목 아시죠? 네.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네, 누보 역시도 이렇게 우회 상장을 통해서 스펙이 가져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스펙은 공모가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동안 이제 뭐 2,000원 선, 2,000원, 3,000원 선 등락을 거듭하다가 누보로 우회 상장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급등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시는 종목, 최근에 NP라고 또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도 네네. 우회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스펙주를 통해서 상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사실 이제 스펙주에는 최근에 좀 관심이 갖게 됐죠. 되게 신기한 게 스펙주가 움직이는 날은요 시장이 안 좋은 날이에요. 맞아요. 한마디로 할 게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뭐 테마 장사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순간적으로 몰리는 게 이제 스펙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은 그럴 때는 사실은 이유 없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스펙을 따라가시면 사실은 좀 그거는 낭패를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스펙은 그러면 언제까지 스펙으로 있을 수 있느냐가 아니고 3년 안에 합병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한 지 만약에 한 뭐 2년이 된 넘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인데 아직까지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으면 그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상장한 뭐 1년 이내에 상장한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좋고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래된 스펙주들은 조금 관심 밖에서 좀 멀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펙의 좀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는 IPO를 통해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를 한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90%는 꼭 예치를 해야 돼요. 금융기관이 예치를 해둬야 돼요.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투자금은 이제 돌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회사를 찾아 나서다가 만약에 좋은 이슈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스펙주에 대해서는 급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어디랑 합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스펙주가 또 관심을 갖는 게 공모가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2,000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오히려 스펙주 2,000원 공모로 들어갔는데 뭐 지금 잘 가는 것들은 2,400원 이런 식이면 한 20%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1, 20%의 수익률을 좀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스펙이 무작정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느 때 위험하냐? 급등하는 날 그 종목을 따라 붙는 게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뭐 2,000원 언저리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합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스펙을 들어가시는 거는 좀 무방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같은 스펙주들이 그날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종목이 또 이유 없이 떨어질 때는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는 초기 청약을 하거나 관심 있는 스펙주 같은 경우 여기서 뭐 사실 관심 있는 스펙주라기보다요. 증권사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안정성 있는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제 스펙주들 같은 경우를 그냥 뭐 저점에서 조용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정 부분의 수익은 좀 얻으실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랑 안 맞네요.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모멘텀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좀 분석하고 이렇게 좀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복권 긁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모른 채로 뭐 되면 대박, 안 되면 뭐 상패 뭐 이런 것 같은데. 상패까지 이제 기다리면 안 되고요. 네, 일정 부분 이제 수익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된다고 하면 나와야죠. 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스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건지는 사실 알아야 할까 말까를 그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스펙주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이제 또또 복권 긁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좀 좋아하실 것 같네요. 저는 로또도 안 사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애초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건 좀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를 그럼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4x4? 네. 이런 건 좀 좋거든요. 네, 현실적인 접근.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증권사를 보고 어느 정도는 내가 스펙주를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일단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해서는 다 가격이 더 위에 올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애매한 종목 하는 것보다는 스펙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럴 있는 수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증권사 중에 좀 유독 이 스펙주에 대한 합병을 좀 잘했던 증권사가 있을까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은 다 좋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M&A에 관련된 좀 부각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뭐 대형 증권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삼성증권에서 발행하는 스펙에 대한 부분이 좀 인기가 좀 많은 편이고요. 뭐 IBK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진짜 이거는 케바케네요. 네. 개인 취향, 완전 개인 취향이겠네요. 저랑은 맞지 않는 거. 너무 명확하게 이제 팀장님은 떠나주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해봤습니다. 스펙주 매매도 해보고요. 네. 청약도 해보고요. 전 다 해보니까요. 네.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네. 않았네요. 네. 저도 그럼 한번 시도는 해볼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데 네, 올해 신규 상장 종목 리뷰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오늘 이번에 뭐 종목이 사실 좀 많이 없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1분기 동안 이제 공모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이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뭐 워낙에 이제 1월 초반에 LG에너지 엔솔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크게 피해를 본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수급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을 5종목을 좀 데리고 와봤고요. 그럼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항상 공모주는 초반 청약으로 인해서 일단은 수익을 확정을 시키고 다시 들어가는 시점은 다시 재차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한동안은 적정 공모가를 찾아 나서는 시장에서 적정 공모가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겠고, 지금 1분기에 상장했던 많은 종목들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좀 불안정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잘 갔던 청약 인기 많았던 종목들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주로 저희가 다뤘던 종목들이긴 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종목은 1월 20일 날 상장했던 오토엔입니다. 네네. 사실은 오토엔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뭐 워낙에 공모가도 낮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토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목을 받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에 대한 소외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제 3월 30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뭐 5배 정도의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측하지 못한 호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상장한 종목들 뭐 아셈스라든지 피런티어 다 기억나시죠? 네. 피런티어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좋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주가가 저점에서 사실 좀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가장 지금 최근의 시장, 공모 시장 가장 큰 대변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모가 자체는 15,000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공모가보다는 상단에 있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시점은 사실 지금 가격대가 아닐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3만 원 밑으로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 다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신규 청약 종목을 거래량이 초반에는 갑자기 많이 나오다가 그러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많이 사시고 너무 오랫동안 물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런티어 같은 경우 보여지기에는 공모가 대비 상승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흐름이 또 좋았던 거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우리가 네네. 3월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의 움직임이 워낙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상장 시점에도 괜찮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약할 시점에는 아주 심플하게 가지만 그 후에 재투자를 신규를 다시 추가 매수돈, 신규 접근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또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또 이 종목의 섹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약 관련해서 공모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네. 청약을 해서 뭐 치킨값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네. 신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 우리가 1000개가 넘는 이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애착이 가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당장의 수익에 국한되지 말고 좀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차분히 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공모주 시간은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도 네. 또 나와주시는 걸로. 많은 사실 종목들이 상장을 해야 네. 사실 시장이 좀 재미있고 그쵸. 그로 인해서 사실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하는데 네네. 시장이 너무 지금 좀 죽은 게 너무 아쉽고요. 아마 5월에는 지금 대기했던 종목들이 많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켓컬리가 지금 좀 시간을 좀 끌었죠. 하지만 예비신청 청구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하반기 뭐 7, 8월경이라든지 이 정도에는 이제 대여들이 다시 또 하나씩 나오면서 관련 주들도 많이 또 상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가 됩니다. 오늘 되게 그래도 공모주는 비록 4x4밖에 없었지만 네. 또 스펙주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우면서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별 말씀을요. 예.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힘든 장 속에서도 사실 지금 잘 버텨주시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아니고요. 이런 장세 속에서 사실 대응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신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자TV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바로바로 습득을 하시면서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모두 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도 공모주는 염정팀장님과 하길 바라면서 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부 되세요.